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4일 금요일 손상대 TV2 틈새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나라가 문재인을 봐도 답답하고 국회를 봐도 답답하고 국민의힘을 봐도 답답하고 사법부를 봐도 답답하고 언론을 봐도 답답하고 지금 대한민국을 덮친 이 답답한 먼지가 중국 황사를 방불케 합니다. 성질 같아서는 이 엉터리들을 모조리 갈아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오늘 또 답답한 마음에 화병만 깊어갑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맨주먹으로 길거리에 나선 국민들이 80도 이상 기울어진 자유 대한민국을 붙잡고 끝까지 버텨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세 분의 글을 들려드릴 텐데 아마 좀 기분 좋은 일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드디어 연수구을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날짜가 잡혔다는 문수정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드디어 민경욱 의원님의 선거 무효소송에 관한 재검표 및 검증을 오는 6월 28일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앞에 기자회견에서 수차례 언급하였듯이 지난 1회 변론기일에서 분명히 대법원은 단순한 수개표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에 동의를 하였고 한 달 이내로 검증기일을 잡아주겠다고 했으나 대법원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피고인 연수구 선관위에서는 당초 대법원이 약속하였던 검증 실시를 철저히 반대하고 140일이 걸리는 감정을 진행하자는 서면을 제출하여 명백하게 소송 지연을 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 덕에 이와 같은 대법원과 피고의 소송 지연 흉결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변론기일에서 약속을 받았던 내용으로 재검표 및 검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성과입니다. 절대 변호사들만에 얻어낼 수 없었던 값진 결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승리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 주십시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거 이제 민경욱 의원 그 연수구 거기 이제 투표지 재검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했던 이제 변호사, 우리 문수정 변호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 이게 민경욱 의원도 뭐 이제 글을 썼는데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드디어 연수구을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날짜가 잡혔습니다. 6월 28일 오전 9시 30분에 실시됩니다. 피고인 연수구 선관위는 1억 8천만 원의 돈과 140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는 억지를 부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애국 시민들의 승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합니다.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지역구 투표지에 대해 대법원이 1년여 만에 재검표를 결정했는데 기사를 쓰는 언론사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민경욱 의원도 명세 기자 출신인데 한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또 철저하게 기레기 언론들이 보도 안 합니다. 뭐 유튜브 언론들이 보도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찌 됐든 간에 연수구을 선관위가 이런 걸 안 해주려고 1억 8천만 원 돈을 내라. 그리고 140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검증을 실시한다. 이런 억지를 부렸지만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대법원에서. 자, 이제 뚜껑은 열릴 것이고 그 뚜껑이 열리면 진실이 밝혀질 텐데 아마 꽝이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이것이 전체 부정선거를 대변할 수는 없기에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그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레기 언론들아 좀 써줘라. 이게 보통 일이냐? 에? 보통 6개월 만에 공포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안 했잖아. 1년 넘어도 안 했잖아. 한 달 만에 해준다 안 했잖아. 세 번의 거짓말을 했으니 이제는 방법이 없지 하라고. 응? 두 번째는 나라가 부패하고 어지러울수록 더 생각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방산 이희영 박사님의 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후에 캠프에서 당선에 도움을 준 사람이 찾아와서 어떤 지인을 부탁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우리가 이러려고 정권을 잡은 건 아니잖아요 했다. 그 말에 지인은 무안해져서 두 말도 못하고 돌아왔다. 결혼도 안 한 여성 대통령으로 술도 못하는 조신한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멀어져 갔다. 결국 자기 당 사람들의 동조로 탄핵을 당했다. 재판정에서 한 점 흠결없는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에 대해 추궁을 했다. 박 대통령은 내가 뇌물이나 받으려고 대통령 된 줄 아느냐고 당당하게 말했다. 반면 정권을 찬탄한 문통 정권은 뇌물을 받으려고 정권을 잡은 거다. 격이 틀리고 국정 철학이 틀린다. 문통 정권은 내내 지들 편 사람만 끼리끼리 끼고 돌고 카드 돌려막기식으로 자리를 주었다. 캠프에서 일만 했어도 웬간한 자리 한 자리씩 주었다. 뇌물을 받아먹고 부정불법하게 땅을 사고 집을 사도 다 눈 감아주고 걸리면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해 수사를 방해했다. 그것도 모자라 검찰 자체를 박살내고 문통도 피고인이고 청와대 비서관들도 피의자, 법무부 장관도 피의자, 신분이고 차관도 폭행 피의자고 이성윤도 피의자, 새로 임명된 김호수도 검찰총장도 피의자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국민을 고소하고 또 일개 국민들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피고인 문재인은 어쩌고저쩌고 하며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4년 내내 월성 1호기 불법 폐기 관련 수사를 받으며 핑계만 대왔고 울산 부정선거로 탄로날까 수사 방해만 해오고 검찰 죽이기, 군대 죽이기, 국정원 죽이기 등 나라 죽이는 짓만 주구장창 해온 놈들이다. 한글학원 코로나 질병을 정권 유지에 이용한 것과 선거 때 그에게 돈을 마구 뿌린 거다. 대선이 다가오자 똥줄이 타서 30조 거액을 또 뿌린단다. 이런 정신이 촛불 정신이고 노무현 정신이고 5.18 정신인가? 박근혜 정신에 반에 반도 안 되는 놈들이 무슨 정신이 있나? 다 정신 나간 놈들이다. 내가 뇌물이나 받으려고 대통령이 된 줄 아느냐? 이런 대통령이 있기에 나는 늘 행복하고 자랑스럽다. 나라가 부패하고 어지러울수록 더 생각나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자,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가슴 아픈 얘기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남은 임기를 다 채우고 민간에 돌아오시든지 뭔가는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이 답답한 세상에서 살 수 없다는 걸 아마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문제적으로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뭐 평가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면 개판 그걸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강직함과 또 법정에서 보여준 이러려고 내가 대통령을 했냐는 뇌물이나 받으려고 대통령이 된 줄 아느냐고 하는 이 문제 나는 깨끗하다. 이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 지금 4년간 아무 말 없이 감옥에서 홀로 투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찌됐든 건강 잘 유념하시고 건강 몸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국민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준석의 정치적 대부는 유승민이다 라는 백성결님의 글입니다. 이준석은 입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발탁해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이준석의 정치적 대부는 유승민이다. 유승민이 누구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여의도 연구소장직을 맡기면서 정치력을 키워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유승민이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비수를 꼽는 배은망덕한 행위를 함으로써 은혜를 원수로 갖고 종북 좌파 더불어당에 정권을 넘겨준 장본인이 아닌가? 그런 파렴치한 행위의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는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상실되어 가고 안보는 누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지 않았는가? 여기에 아바타 이준석을 내세워 당권을 장악한 후 수렴청정으로 내년 대선에서 유리한 후보의 위치를 차지하려는 술수로 판단된다.
내 견해가 기후에 그치길 바라지만 작금의 여론조사 발표를 보면 공작의 냄새가 진동한다. 현재도 만신창이가 된 대한민국이지만 더 이상 망가지지 않으려면 선전선동에 천착하고 있는 정상배들을 구축하고 청렴하고 건전한 시민정신을 소유한 인사가 전면에 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런 인사의 출현을 고대한다. 그래요. 이준석이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이 정치를 안 해야 됩니다. 이런 나이가 커서 만약에 정치의 중심인물이 되면 정치만 말아먹는 게 아니라 나라를 말아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치적 술수만 배운 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유승민이나 김무성이나 따라다니면서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만 배운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그 사람들이 배울 게 뭐 있겠어요. 그런 것밖에 더 배우겠습니까? 적어도 20대, 30대 청년이라면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을 하고 있을 때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하고 나서서 목숨 걸고 막아주는 이런 결기가 있어야 되고 불법 탄핵에 대한 그 공부를 해서 우리들처럼 불법 탄핵이 잘못 이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으로 감옥에 보냈다 이런 걸 해서 계속 싸워줘야 이게 청년이지. 늙은 구렁이들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탄핵은 정당했다. 꼴값을 떨고 자빠졌어요. 하여간 이분 말대로 청렴하고 건전한 시민정신을 소유한 인사가 전면에 등장해야 한다. 그런 인사의 출현을 고대한다 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나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인사가 없습니다. 윤석열 아니올시다. 적어도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대한 양심 선언을 통해서 우리 우파 국민들에게 정중한 사과를 한 이후에 당신의 정치를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게 아니고 국민의힘에 가서 묻혀가면 그 역시 탄핵 주역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